안녕하세요. 모건 스탠리 글로벌 컨퍼런스가 끝나는 11일에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컨퍼런스에서 외국인들이 리버세라닙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매수를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모건 스탠리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한국의 IR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IR은 기업 설명회를 뜻합니다. 고맙게도 기사가 나와 있고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쉽게 기사로 가져왔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IR은 3일에 여의도에서 열렸고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소액 주주가 7만 명이 넘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중국을 제외한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항서제약은 중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9조 원이고요. 둘 다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판권이겠죠. 이 각 회사가 리보세라닙만 판매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으로 단순 비교는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리보세라닙을 판매하고 있는 항서제약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글로벌한 제약회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는 앞으로 HLB가 임상 성공하고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항서제약은 이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은 총 매출의 12%, 영업이익의 30%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료에서는 신경 쓰는 조합에서 57%가 아파티닙이라고 하고, 아파티닙이 항서제약의 핵심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처음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자신감도 엄청나고요. 이 뒤에는 LSKB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LSKB는 이거 바로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리보세라닙을 이제 인상을 하고 있는 회사고 HLB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LSKB가 이제 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하는 컨설팅 회사로 2005년 시작해서 리보세라닙을 사오고 그리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우리는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HLB가 대주주 지분으로 사줬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려서 이제 엘리바로 사명 바꿨다는 내용. 제가 잠깐 말 실수를 했는데 100% 지분 인수를 할 예정이죠. 자회사로 현재 있고 HLB가 60%, HLB 세명가액 15%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매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고 라이센스 인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LSKB가 리보세라닙을 라이센스 인한 거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과 비슷하게 또 좋은 자산이 보이면 또 사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급 최고고 부작용이 현재 적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아 3차 엔젤 스터디에 관해서 내용들은 이제 성공적이고 부작용도 없고 인종별 차이도 없었다라는 내용. 이 부분들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데 제가 다다음 영상쯤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에스모는 이제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게 유럽 종양 학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리젝트고 두 번째는 포스터만 붙이고 가게 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가 좋고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면 포디움으로 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이 에스모에서 포디움으로 발표하라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이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9월 27일, 9월 27일 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 보면은 이 앞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상세히 다뤄야 될 것 같고, 이제 상용화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상용화 담당자 분인데 또 중요할 것 같은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힌트가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에로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로라는 거는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그 LSKB가 기술 이전을 받아와서 리버세라님을 인상하는 것처럼 그거를 또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죠. 그래서 뭐 사명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또 날짜가 진행되면서 일본에 에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은 또 주가는 위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직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매출이 대략 이제 3조 3,800억 원이 나올 거라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크 세일 기준으로 이제 최대치로 잡아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현재 HLB의 시가총액은 1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임상이 다 성공하고 이제 판매가 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가장 궁금했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몇 %냐. 이제 매출이 3조 대략 3천억인 건 알겠는데, 영업이익률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합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소액주주들의 지분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중에 삼각합병에 대한 반대가 없었다고 조사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각합병, 이것도 제가 그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버세라님 말고 HLB는 BTK도 있었죠. 제가 약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시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저해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대적으로 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기업 설명회, IR이 아니라면은 공시만을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임상이라 판단해 우리가 중단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시만 봤다면 우리는 지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 IR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 IR에서 이것들을 홍보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들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 FDA 허가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 너무 좋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좋은 데이터는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고 미국의 큰 법률사무소인 커빙턴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는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에스모에서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면 이제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업 설명에 한국에서 했던 거죠. IR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워낙에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비전공자,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은 알기 힘든 그런 OS 데이터, 이런 것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제가 다 심도 있게 공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도 모건 스탠리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HLB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1일 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 기사를 찾아서 이 IR 뭐 동영상도 있거든요. 찾아서 공부를 따로 하셔도 되고 제가 차차 올려드리도록 공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